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하면 사실 영상보다는 바로 게임이죠. 그죠? 예. 게임에서는 많은 것을 구현해낼 수가 있고, 스토리도 그때그때마다 많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게임에서의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최근의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발표한 위쳐3 와일드 헌트. 제가 원래 게임을 좋아하진 않고 또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임들은 이렇게 영상을 보고 리뷰들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는데요. 진짜 대단한 게임이죠. 완전 이거 오픈월드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미션을 해결해 가면서 또 그 사이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굉장히 잘 만든 게임입니다. 물론 제작 기간과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렸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아서 결국 수익을 많이 얻었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오픈월드라고 하죠. 열려있는 상태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뭔가 아이템을 구하고 얘기를 하고 또는 주인공끼리 사랑을 나누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자기가 키우던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또 막 이렇게 전사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 진행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막 확 열려있는 이야기. 이거 진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바로 리얼타임 3D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영상을 만들어내서 내가 원하는 얘기대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게 된 거죠. 자, 아까 오픈월드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오픈월드 하면은 GTA. 사실 GTA가 진짜 오픈월드의 대명사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차로 진짜 온갖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악당이 되어보는 거죠. 그죠?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막 얼마나 최고의 자유도가 높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죠. 요즘은 그래픽이 더 좋아지면서도 자유도는 더 높아졌어요. 이게 19금 게임이죠.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녀요. 자, 최근에 또 오픈월드 게임 나왔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너무 그래픽 퀄리티가 높아서 컴퓨터 사양을 많이 따지고 오히려 약간 오픈월드는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누구는 샌드박스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샌드박스는 뭐냐면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그 모래사장. 모래 그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죠. 다만 그 안에서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자, 이걸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게임에서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떤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만 할 수 있고 그 공간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걸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오픈월드는 어떠한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위쳐3에서 계속 말을 타고 가면은 계속 딴 데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별로 캐릭터들이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위쳐3도 일정한 샌드박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어떠한 미션을 풀지 못하면 그 다음 세계로 못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게임과는 우리 수업이 그렇게 많은 접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스토리텔링만큼은 제가 이렇게 접점이 있어서 게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들은 요즘 게임들은 무한정 오픈월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관이 안에 모델링 데이터라든지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샌드박스로 딱 정해놓으면 또 사람들이 너무나 또 답답해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오픈월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 샌드박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여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막 열린 세계에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끌어가는 게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집중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콘텐츠를 쭉 즐기기 위해서는 좀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스토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게임들은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뭔가 아이템을 따야 되고 내가 뭔가 미션을 해야만 되고 이런 것들이 게임적 요소로서 진행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스토리텔링도 중요한 요소지만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볼 때 게임이라는 목적이 스토리텔링을 즐기기 위한 목적보다는 내가 뭔가 게임적인 행위를 하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이 조금 부수적인 개념, 완전히 부수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좀 도와주는 개념으로 왔다는 거죠. 스토리텔링이 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격,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좀 떨어지는 개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정말 스토리텔링을 위주로 넣은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진짜 대명사, 저는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이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나온 거고 이번에 리마스터 버전이 나와서 또 굉장히 광고를 하고 있는데 훨씬 더 퀄리티 좋게 최초에 나온 2017년도 버전이 나왔어요. 5개 이야기가 있어요. 마치 드라마에서 에피소드가 있듯이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의 여주인공은 초능력이 있어요. 이게 초능력이 있어서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그 분기점 딱딱딱 스토리가 나눠지려면 다시 원래 돌아가서 이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다시 원래 돌아가서 이쪽으로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이 시간을 되돌리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이쪽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만든 거죠. 캐릭터 상에서. 그리고 여주인공이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고 추리를 해요. 게임 속에서 되게 그래픽도 좋아서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단서를 찾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하면서 유저가 주인공한테 빠져드는 거죠. 스토리에. 자, 그러면 예고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So what do you want? You don't know who the fuck I am. What are you doing? Get that gun away from me, psycho! No! 자, 방금 그분의 시간을 되돌린 거예요. It's Max Caulfield. I'm 18 years old. Years ago, my family moved away and I left behind my childhood. After 5 years, I'm back in my hometown, Arcadia Bay. 당시 컴퓨터 기술로 굉장히 그래픽을 잘 만든 그런 게임입니다. Photography at Blackwell Academy, my new home. In the end, it's still high school, which kind of sucks. Then there's Chloe. Home, shit, home. Let's dance! Or take my picture with your new camera. Come on, rock out, girl! Then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that changed my life forever. Max, what's going on? Where am I? There's something else I have to tell you. Holy shit. Talk to me, Max. I discovered I could reverse time. Max, start from the beginning. Hey! Max? Chloe? Oh! Get in, Max! In the bathroom today. You set off the alarm. You hella saved my life. Don't ever touch me again! Then I realized I had a choice. Hey, you okay? And the power to change everything. Bang! What the hell? Come on, slowpoke! If I see you here again, you'll learn all about real trouble. So, what would you do now? 게임이 뭔가 점수를 내고 뭔가 내가 아이템을 획득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레벨이 업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스토리를 즐기기 위해서 진짜 드라마 보듯이 그냥 그렇게 보는 그런 거예요. 이걸 게임이라고 하기 그냥 스토리텔링 게임이라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 보듯이 보는 거예요. 드라마 보듯이. 그래서 에피소드 1, 2, 3, 4 계속 드라마 다음 편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얘기 정말 감동적이다. 제가 다 뒤에 스포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여자친구 둘이서 굉장히 재미있고 감동적인 얘기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를 위해서 나온 게임인 거예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인 거죠. 다음에 2018년도에 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정말 퀄리티가 높아요. 2019년도에는 윈도우 버전도 나왔는데 PS4니까 하드웨어가 정말 좋더. 정말 높은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하고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다 리얼타임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는 영상입니다. 즉 내가 어디는 뭘 하든지 간에 그 즉시 영상을 만들어내서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내가 직접적으로 조정하면서 그 컷도 조정이 되고 내 반응에 따라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이런 걸 다 즉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It's been just over an hour since a little girl was taken hostage on the top floor of a building here in downtown Detroit. Details are still emerging on what exactly happened. But the hostage taker could be the family's android. Negotiator on site. 자, 지금 이 화면이 리얼타임 3D 애니메이션이에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죠. Do that. You. Why aren't you sending a real person? Captain Allen, my name is Connor. I'm the android sent by CyberLife. It's firing at every 자, 이 사람의 이 사이보그의 능력은 시체라든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인적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탐정인 거예요. 그렇게 스토리를 풀어나갑니다. Don't come any closer or I'll jump! Hi, Daniel! My name is Connor! There's no way out, Daniel. The only question is whether or not you take another innocent life. I'm holding all the cards. If I die, she dies. Look what you did! You were designed to serve humans, not kill them. What was I designed to be? Their slave? Their toy? You're a machine you have to obey. Now put the gun down and let the hostage go. I've spent my life taking orders. Now it's my turn to decide. 자, 여기에 출연자가 3명이 있는데 3명이 각각이 역할이 다른데 나중에 그 얘기들이 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이보그 요 인조인간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 세상을 전복시킬 것인가 아니면 인간과 화합해서 같이 살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결말들을 가지고 얘기를 꾸며갑니다. 자기가 이야기 진행에 따라서 서로 협치할 수도 있고요. 따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Touch him and I kill you. You can't kill me. I'm not alive. Tell that helicopter to get out of here. It's up to you how the story ends. I trust you. You lied to me, Connor. You lied to me.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My name is Connor. This is our story.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작품은 게임 해본 사람들이 정말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스토리도 굉장히 앞으로 미래 시대에 인조인간들과 이 로봇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다루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고 자유도도 높고 찬사를 받은 그런 게임입니다. 이 역시도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나온 게임입니다. 뭐 안에 게임을 풀거나 뭐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실제로 선택지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인터랙티브 얘기를 위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에
이 여성이 나옵니다. 여성이 이렇게 게임을 설명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시게 저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딱 게임 끝나고 나면 이제 굉장히 감동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해요. I'm glad you made these decisions last time. This is our story. Wait! Are you sure you should continue? Maybe we should leave things as they are. 자, 이 사람을 아예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이 게임을 다 하고 나면 인조인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면 자기를 보내주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인터페이스에서 클로이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허전해하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략집에 보면 클로이 다시 데려오게 하는 법, 이런 법도 있어요. 나중에 보냈다가 괜히 떠나보냈다고 더 어떻게 돌아오느냐,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게임에 깊이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몰입해서 뭔가 결정을 내렸더니 그 결정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새로운 감동을 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게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 진짜 게임에서는 제대로 구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리얼타임 360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전에 봤던 이런 것들은 리얼타임 3D 애니메이션이 아니죠.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순차적 분계에 따라서 그냥 보여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게임에서는 직접 다 보여주는 거죠. 나의 행동들을 훨씬 더 분기점을 많이 만들 수 있고, 내가 막 각도도 돌아볼 수 있고, 훨씬 더 진짜 내가 그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게임과 애니메이션은 3D라는 것으로 같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은 리얼타임 3D 애니메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스토리텔링 방식이 정말 스토리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어떠한 점수를 획득하고 레벨업 되고 하는데 집중을 하느냐, 그 차이인 거지, 구현 방식 자체는 이제 대부분 다 리얼타임 3D 애니메이션으로 다 구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구조는 어떤 구조를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본 이런 구조를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더 분기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다 이렇게 분기점 하나하나를 다 그려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밴더스네치도 이렇게 분기점이 많은데 하물며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분기점이 많을까요? 이걸 다 그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큰 파이프라인 같은 거예요. 큰 파이프라인 안에 작은 서브 이벤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흐름 안에서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 다르게 진행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걸면 말을 받고, 근데 말을 안 걸어도 그 길 지나가면 그 다음 얘기는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려본 이러한 구조 형태. 그래서 저는 큰 어떤 파이프라인 형태라고 굳이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다 매우 많은 브랜치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스토리텔링을 짰습니다. 이거 만들려면 정말 시간 많이 걸려요. 그 하나하나에 대한 그 움직임 값과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얼굴 막 대사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대본 짜는 것도 힘들고 제작 기간이 매우 많이 들겠죠. 자, 여기까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